안녕하세요. 재테크하는 김주임입니다. 오늘은 바이든 인프라 정책 관련 ETF로 IFRA와 PAVE ETF를 비교하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바이든의 경제 정책 중 인프라 정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 다음으로 IFRA와 PAVE ETF를 비교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프라의 사전적 정의를 간단히 알고 가겠습니다. 인프라란 영어로 인프라스트럭처라고도 합니다. 생산이나 생활의 기반을 형성하는 중요한 구조물로 도로, 철도, 통신시설, 학교, 그 외 항만, 발전소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이든의 인프라 투자 관련 정책을 크게 알아보겠습니다. 바이든의 일자리 및 경제 정책의 하나로서 인프라에 투자를 하여 거기에 부가가치 창출로 제조업의 혁신을 이끌고 또한 중소기업을 활성화한다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바이든의 인프라 투자 관련 정책을 크게 12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입니다. 미국의 도로는 20%가 낙후돼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고속도로와 같은 도로와 교량을 수리하는데 첫 해 약 $500를 지출할 것으로 제안을 하였고, 그렇게 해서 가장 안전한 도로로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고속도로 신탁 기금을 안정화하여 부족한 자금을 해결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철도 부분입니다. 미국의 철도는 안전, 속도 면에서 중국, 유럽에 크게 뒤처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워싱턴 DC, 뉴욕, 캘리포니아 등에서 철도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여서 철도 산업을 활성화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철도 시스템에 전기를 공급을 하여서 디젤 같은 연료를 배출을 줄이는데 정책을 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대중교통입니다. 수천만 명의 미국인에게 고품질 대중교통 옵션을 지원하고 대도시 지역과 협력을 하여서 대중교통 혼잡을 줄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빈곤 지역에 원활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을 하여 10년 동안 약 100억 달러의 투자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비행 부문입니다. 미국 공항의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부실하여 공항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공항을 건설을 목적으로 공항 개선 프로젝트 프로그램에 자금을 2배로 늘리고 경쟁 보조금 프로그램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안전한 항공 시스템 유지를 위하여 연공을 최대한 현대화하여 항공의 지연 및 취소를 발생하는 데 줄일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화물 부분입니다. 화물의 시스템도 전반적으로 100년대 터널이 많고 교량이 무너진 데도 많고 많은 항구가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 인프라에 대한 투자로 필요한 자금도 2배를 늘리고 경쟁 보조금 프로그램도 2배로 늘린다고 하여서 전반적으로 화물 인프라에도 적극적인 투자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의 절세 목적으로 미국 항만 인프라에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물 부문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깨끗한 식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후된 파이프를 제거하고 답 등의 기타 오염 물질을 모니터링 및 감독을 하여서 줄이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물 관련 기술 개발을 하는 데 투자를 하여서 효율적인 수자원 활용법을 개발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스마트 시티입니다. 새로운 자동차의 소유 방식, 공유 서비스의 성장에 투자하고 전기 스쿠터 및 자전거도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채택을 하여서 여기에 새로운 이동 방법을 제공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매년 약 10억 달러의 경쟁 보조금을 지원을 하여서 5개 도시에서 시범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광대역 부문입니다. 2천만 명의 미국인이 광대역을 보유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격차가 이것을 통해서 발생하고 여기에 학생의 학업의 과제나 국민의 의료 서비스에 접근을 하는데 상당한 장애물로 자리 잡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가정에 광대역을 제공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 부문입니다.
미국 통우공학회의 평가에 따르면 학교의 구식시설 안전성을 평가하였을 때 D등급으로 낮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학교 인프라에 매년 약 460억 달러의 자금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학교의 현대화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커뮤니티 개발 부문입니다. 지역사회 개발 금융기관의 자금을 2배로 늘린다고 하였고, 소외된 지역사회의 연방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자금을 지원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도시를 활성화하는 데 기금을 마련한다고 하였고, 마지막으로 조난 지역에서의 앵커 기관에 자금을 지원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조업 부문입니다. 소규모 제조업체의 활성화 성공을 위해서 4배 자금을 지원한다고 하였고, 저탄소 제조 개발 부문을 업그레이드를 하여서 친환경을 개발하는 데 힘쓴다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SSBCI를 개설을 하여서 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자금의 10억 달러당 약 100억 달러의 대출을 지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바이든의 인프라 정책 관련해서 12가지 부문을 자세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으로 인프라 관련 ETF인 IFRA와 PAVE에 대해서 비교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설정일은 각각 IFRA는 2018년, PAVE는 2017년으로 1년 차이입니다. 최근 한 주당 가격을 보시면 IFRA는 31달러이고 PAVE는 23달러입니다. 티커는 IFRA PAVE이고 운용사는 IFRA는 iShares여서 블랙락입니다. PAVE는 글로벌 X니까 미래 에셋입니다. 수수료는 IFRA가 0.40%, PAVE는 0.47%로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배금을 보시면 IFRA가 1.94%, 그리고 PAVE는 0.41%로 약 0.5%로 IFRA가 더 높습니다. 총 운용 규모를 보시면 IFRA는 약 2억 2천만 달러이고 PAVE는 약 13억 달러로 6배 이상 높습니다. 하루 평균 거래량을 보시면 500만 달러이고 PAVE는 2200만 달러입니다. 참조한 지수는 IFRA가 뉴욕 증권거래소의 팩트셋 US 인프라스트럭처 인덱스이고 PAVE는 인덱스 US 인프라스트럭처 데벨롭먼트 인덱스입니다. 상위 10개 주요 투자 국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IFRA, PAVE 모두 미국의 100%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유 종목수 및 섹터별 분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IFRA의 보유 종목수는 135개, PAVE는 102개입니다. 상위 10개의 섹터를 보시면 IFRA는 유틸리티가 42.99%, 그 다음 인더스트리얼, 베이직 머테리얼스, 컨슈머 사이클리칼스로 있습니다. PAVE는 인더스트리얼스가 67.04%로 제일 많고 그 다음으로 베이직 머테리얼스, 테크놀로지, 컨슈머 사이클리컬스가 있습니다. 상위 10개 보유 종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IFRA는 건축자재 제조 및 공급업체, 재생에너지, 보존, 주거환경 개선 등을 영위하는 업체, 그 다음으로 스테인리스 강등 제조 및 유통하는 업체, 화학회사, 그 다음으로 전반적인 산업, 인프라 디자인 엔지니어링 업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PAVE는 중장비, 농기계 제조 회사가 제일 많고 그 다음으로 건축자재의 생산 및 유통 및 판매, 그 다음 철도 관련 운송업체, 자동화 솔루션 엔지니어링,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미국의 다국적 기업, 그 다음으로 다국적 전력회사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실적을 보시겠습니다. 1개월, 3개월, YTD까지는 IFRA, PAVE 전반적으로 비슷한 실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였지만 1년 이상 볼 때는 PAVE가 약 15% 이상의 실적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ESG인 환경, 사회, 지배 구조 등으로 평가해 보았을 때 PAVE가 6.46%로 더 높습니다. 종합적으로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은 수수료, 높은 분배금,
비교적 골고루 분포된 섹터를 보았을 때 IFRA가 더 매력적인 ETF로 볼 수 있겠고, 운용 규모, 집중된 섹터, 이전 실적, ESG 등급으로 볼 때는 VAVE가 좀 더 매력적인 ETF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바이든의 인프라 정책에 대한 내용과 미국 인프라 ETF로 IFRA와 PAVE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모두들 성투하세요.